단서가 하나 잡혀. 고용이가 일본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썼는데 뭔가 수상한 신용카드였습니다. 이게 딱 단서가 된 거죠, 기자님. 네,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신용카드가 외국계 카드입니다. 근데 카드 범죄에 좀 관련된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당국이 조사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여자 2명이 그 카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했죠. 비행했는데 뭐 교토 가서 뭐 좀 관광을 하고 들어왔는데 쇼핑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자에서도 뭐 많이 물건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 미용실도 가고 많이 낭비한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분이 그 혹시나 북한의 고위 당국자의 와이프인 것 같아. 그래서 구지모토 켄지 씨한테 물어봤대요. 구지모토 켄지 씨는 그 당시에 북한 사람하고 많이 20번 이상 왔다 갔다 했고 위조 요건 그 사용한 거를 도와준 혐의로 수사 당국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지가 위조 여권을 쓴 게 아니라 같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가짜 여권을 사용한 거예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도와준 그 혐의가 그치, 있어요. 이제 그 반조 혐의로 언제든지 2년 정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 사진 보고 누군지 지원해라. 아빠 그런 거야, 아빠. 아빠 일본 경찰도 이제 풀어라. 그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거절했는데 그러면 괜찮다.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거기 감옥 가라. 그렇죠. 그런 거 했으니까 예. 그 마지막에 지원했대요. 사모님이라고. 그 누구 사모님이냐? 근데 사모님 누구 사모님? 장군님의 사모님으로 장군님의 했어요. 장군님의 사모님으로 장군님의 했어요. 그래서 놀란 거죠. 소르마 북한의 제일 그 지도자 그 와이프가 일본에 놀러 갔다. 그런 사실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와, 이 정보당국도 깜짝 놀랐겠네요. 네. 요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완하면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수사당국이 처음에 왜 이 누군지 모르는 북한의 어떤 고위급 여성이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냐면 고용희가 썼던 카드가 외국계 카드였는데 네. 카드의 수가 20장 이상이었던 거예요. 신용카드가 20장 넘게 쫙 갖고 있었던 거죠. 20점? 게다가 결제은행은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이었고 계좌에는 1억엔 이상의 거액이 있었고 10억원이요.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북한 고위 간부인데 네. 명의는 또 포르투갈에 거주하던 실제 인물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거액이 풍성 써지니까 이번 수사당국이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미행을 따라 붙은 건데 북한 여성 2명이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다. 그게 누군지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 북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후지모토 겐지가 잘 살살 압박하면 볼 것 같거든요. 라고 해서 후지모토 겐지를 불러다가 조사해서 너 징역 살아? 괜찮아? 우리 몰라도 돼? 라고 하니까 장군님의 사모님입니다. 라고 불러서 고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우와.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에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 가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막 울고 막 용서해달라 그런 게 엄마 신랑을 맞네. 아니 언젠가는 꼭 후지모토 겐지 씨를 한번 모시고 맞아요. 실제로 그때 경찰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북한에서 무릎을 꿇으면 만나보셨어요? 뭐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지금 좀 평양에 있는데 은퇴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나이가 들어서.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서 일본 식당 하고 횟집했잖아요. 있었어요. 일본. 지금 지금도요? 또 딸도 있고.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 가게에서 나오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 이야기도 있고 뭐 좀 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평양에서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 듣기로는 평양에 락원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락원 백화점 바로 옆에 4층짜리 새로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3층을 통째로 내서 후지모토 겐지한테 너 식당 하라 하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식집을 한 횟집을 할 수 있어요. 안 나오겠다. 그렇지. 거의 북일교류의 상징적인 분이에요.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비밀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고용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실이 밝혀진 것들이 또 있나요? 위조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추적해
본 결과 네. 1991년에 김정은하고 김전철이 디즈니랜드 놀러 왔다고. 네, 디즈니랜드. 그때 고영희 씨가 같이 갔던 건지 타러 갔던 건지 좀 불확실한데 어쨌든 두 사람이 그 디즈니랜드 가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본 욕하면서 관광은 아,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나요. 91년도면 그때 막 권한행군 시작되고 막 이 총기에 사람들 막 굶어주고 날 때 막 뭐 얼마라고요? 돈을? 그 카드 안에? 이러겐.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아니 또 예전에 그 이만갑에서 그 김정은 위조 여권도 좀 봤었잖아요. 네, 위조 여권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아니 고영이가 쓰던 이 신용카드 때문에 이제 걸렸다라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예, 김정은의 여권은 브라질에서 발행된 진짜 여권에다가 사진 가리만 한 겁니다. 여권에 쓰인 이름은 당연히 이제 본인 본명이 아니었죠. 이 여권 보게 되면 조셉 푸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세네. 그리고 심지어 출생지를 보세요. 상파울루라고 되어 있고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은 당시 일본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거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시점에 이미 일본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밝혀지긴 했구나. 또 조선영 관계자들이 또 이제 흘러나오죠. 그때 이제 극비라고 하지만 실제 케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소문으로 흘러나오는데 김정은이 디즈니랜드에서 그렇게 신나게 잘 놀았다고 하고요. 재밌죠. 네,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다고 하고 또 훗날 후지모토 켄지 씨도 직접 본인 입에서 디즈니랜드 도쿄에서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평양에 뭐 이상한 미키마우스도 나왔잖아요. 네. 뭐 되게 이상하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때 받은 네, 감동 때문에 따라서 저런 거 시켰을 거 곰돌이 아닐까. 투도 나오고. 맞아. 이제 이해가 되네. 느닷없이 갑자기 미키마우스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투 나오고 뭐 다 나왔어요. 그러네.